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지구촌의 수영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경기는 이미 시작했고 이 뉴스가 끝나면 곧바로 개회식이 진행됩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막에 맞춰 오늘 뉴스데스크는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회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에서는 각국의 선수단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잠시 뒤인 8시 20분부터 개회식이 열립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송정근 기자, 지금은 식전 행사 중이죠? 네, 지금은 개회식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는 식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30분 뒤에 시작하는 개회식을 지켜보기 위해 시민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섭 광주시장도 개회식에 참석해 환영사와 개회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개회식은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구촌 미래를 향한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개회식의 관전 포인트는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물이 5.18 민주광장 분수대에서 하나가 되는 합수식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오염된 죽음의 물을 광주의 빛으로 치유하고 이를 순환시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5.18 민주광장 분수대와 광주여대 체육관 두 곳에서 이원 중계로 진행돼 생동감을 더할 예정인데요. 광주여대 체육관에선 다양한 영상과 함께 아쿠아 그래픽, 그리고 360도 대형 영상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출연진 역시 다양합니다. 우선 광주 시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이 개회식 행사에 참여해 직접 광주를 세계에 알리고 이물리한 행진곡의 작곡가인 인종률 씨와 가수 소양 등이 출연해 풍성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개회식이 열리고 있는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엔 주경기장으로 가보죠. 주 경기장은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다이빙과 경영 종목 경기가 열립니다. 네, 우정훈 기자, 경기는 이미 시작됐죠? 네,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번 대회 가장 많은 메달이 걸린 경영과 다이빙 종목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시작된 다이빙 예선전을 시작으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17일간의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남부대 수영장에는 경기를 보려는 시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몰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고 그래서 다행히 표를 미리 예매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유형과 평영 등의 경영은 21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은 주로 다이빙 경기 예선전이 펼쳐졌습니다. 다이빙 경기가 생소한 남녀노소 관중들은 선수의 화려한 공중 동작과 안정된 입수 자세를 보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우아람 선수가 예선전 3위를 기록해 12위까지 주어지는 결선행 티켓을 따내는 등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도 잇따랐습니다. 선수들의 그 멋진 모습, 그리고 이렇게 저도 막 쾌감을 느껴지네요. 물속에 팍 들어가서 팍 올릴 때 이 여름의 더위가 그냥 싹 풀리는 것 같아요. 한때 수중발레나 싱크로나이즈드 수영으로 불렸던 아티스틱 수영 경기가 열린 염주종합체육관에도 선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는 관중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번 수영선수권 대회의 첫 금메달 주인공은 내일 오전 바다 마라톤 대회인 여수 오픈워터 수영장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개막식장인 광주여대 주변에 원래 예정돼 있던 5건의 집회 중 4건이 취소됐는데 경찰은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주최 측이 자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첫날인 오늘 경기장 안팎에서 큰 사고 없이 대체로 무난하게 대회가 치러졌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번 대회는 6개 종목에서 선수들이 메달 레이스를 펼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기가 열리는지 문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막이 오른 다이빙 경기는 주 경기장인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오는 20일까지 펼쳐집니다. 세부 종목에 13개의 금메달이 걸려있고 내일 열리는 남녀 싱크로 플랫폼 경기에서 이번 대회 첫 메달이 나옵니다. 다이빙과 함께 오늘 오전 시작된 물속의 발레 아티스틱 경기는 염주 종합체육관에서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솔로와 듀엣 팀으로 나뉘는 세부 종목에 10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수영의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 워터 경기는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에서 내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립니다. 5km, 10km, 25km 코스에 금메달 7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최국 자격으로 남녀 8명의 선수들이 첫 출전합니다. 모레 시작되는 수구 경기는 이번 대회의 유일한 단체 경기로 남녀 각 1개씩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남부대 종합운동장에 조성된 임시풀에서 경기가 열리고 사상 첫 출전하는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 경기는 모레 낮 12시 30분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대회 절반이 넘는 메달이 걸려있고 가장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영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주 경기장인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열립니다. 42개의 금메달을 놓고 세계 최정상 선수들이 진검 승부를 펼칩니다. 이번 대회 종목 중 가장 먼저 입장권이 매진된 하이다이빙 경기는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조선대 축구장에 마련된 임시풀에서 열립니다. 남자는 지상 27m, 여자는 지상 20m의 아찔한 높이에서 무등산을 배경으로 펼쳐질 하이다이빙은 이번 대회의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에 82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금빛을 향한 물살을 가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2,600여 명의 선수 가운데 어떤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세계대회에 첫 출전하는 선수들부터 다관왕을 노리는 선수들까지 주목받는 선수들을 조희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42개의 금메달이 걸린 경영 종목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남자 부문에서 카엘렙 드레셀, 여자 부문에서는 케이키 레데키입니다. 두 선수 모두 국적은 미국입니다. 드레셀은 2년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역대 최다 금메달 기록인 7관왕에 올랐습니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의 뒤를 이을 대관식이 광주에서 치러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록 제조기로 불리는 레데키 역시 광주에서 새로운 역사 쓰기에 나섭니다. 지난 201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 이후 자유형 400과 800, 1500m 등 모두 3개 종목에서 4연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가 많이 참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들의 신기록에 더 관중들은 매력을 가질 것입니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중국의 소냥으로 자유형 400m에서 우승을 차지할 경우 이 종목 최초의 4연패를 달성하게 됩니다. 금메달 13개가 걸린 다이빙 종목에서는 중국 선수들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차오위안과 스팅마오 등 간판급 스타들이 빅보울에서 금빛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 가운데 메달이 기대되는 선수는 다이빙의 우하람과 여자 혼영 200m의 김서영, 여자 배영 100m의 임다솔 선수입니다. 여자 수구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세계 수영대회에 출전합니다. 짧은 연습 기간에도 불구하고 첫 골, 첫 승에 대한 열정으로 뭉쳤습니다. 저희 그만큼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1승.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는 국적이 따로 없는 선수 2명이 피나 독립국적으로 참가할 예정이어서 이들이 얼마나 선전할지도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세계 수영대회가 열리는 동안 광주는 도시 전체가 축제장입니다. 예향의 멋을 뽐내는 축제가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음악과 미술, 거리 공연 등 다양한 예술 축제와 함께 시티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주말 저녁마다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는 5.18 민주광장. 수영대회 기간에는 마술쇼와 마임, 퍼포먼스 등 더 화려한 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월드뮤직 페스티벌과 청년 축제도 열립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인기그룹 YB 등이 출연하는 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이 열리고 바로 앞 전일빌딩에서는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입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가까운 대인 예술 야시장에서도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특별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내일부터 9일 동안 아트 바캉스를 표방한 그라제 공연예술축제가 열립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 연극과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고 밤마다 야외극장에서 영화도 상영합니다. 바로 옆 시립미술관에서는 맛있는 미술관을 주제로 다양한 미감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부대 주경기장과 염주체육관에는
마켓 스트리트가 운영됩니다. 특히 남부대에는 VR과 AR로 게임을 즐기거나 K-팝 댄스를 체험할 수 있고 전국 각지에서 온 예술단들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이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조선대에서는 스트리트 아트 작품으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4년 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시티 투어 프로그램은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광주의 근대 역사를 돌아보는 100년 시간 투어, 5.18 사적지를 둘러보는 5월 버스, 국립공원 무등산 등을 순환하는 버스와 전통시장과 김치타운을 경유하는 특별 버스 등 모두 6개 코스의 투어 버스가 운영됩니다. 또 나주와 담양, 순천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여행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수영대회가 한여름에 열리다 보니 날씨가 경기와 관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는데요. 대회 기간 날씨를 기상센터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대회 초반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이 많겠습니다. 또 다음 주 중반에는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대회 기간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서만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치러지는 광주와 여수에서는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경기장별 자세한 주말 날씨 살펴볼까요? 먼저 수구와 다이빙 경기가 있는 남부대학교입니다. 주말 동안 구름의 양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29도에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실외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구 경기를 관람하러 가신다면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고요. 장시간 햇볕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또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도 챙겨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티스틱 수영 경기가 열리는 염주 종합경기장도 낮 기온 28도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여수 앞바다를 따라 수영 마라톤 레이스가 펼쳐지는 여수 해양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27도 분포로 광주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선하겠고 일요일에는 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맑은 날씨 속에 오픈 워터 경기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여름철이라 수온은 22도 안팎으로 높게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영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인 26도에서 27도보다는 조금 낮은데요. 경기하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도는 0.5m에서 1m로 잔잔하게 일어서 안전한 수영 레이스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장마전선이 제주도 부근에 머물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장마전선이 우리 지역으로 북상하면서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전선이 지난 동안 남해상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오픈워터 경기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실외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도 장맛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대회 기간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개막식 참석을 위해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전공대 설립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기대했던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고익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오늘 10번째 전국 경제 투어지로 전남도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섬과 해양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을 토대로 한 김용록 지사의 블루 이코노미 비전 발표에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에너지와 관광, 바이오, 이모빌리티, 건강도시 등 5대 프로젝트의 성장 발전에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에너지밸리로 혁화시키고 에너지밸리가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조기 완공과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무안공항 할주로 연장도 언급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은
구체적 언급 없이 개교의 차질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은 하나입니다. 지난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한정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정대로 2021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또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도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습니다. 1978년 해남 대행사에서 전남과 인연을 맺었다는 점을 상기시킨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줄 전남과 항상 함께하겠다고 밝히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MBC 뉴스 소익수입니다. 광주 광산구와 남구, 서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광산구와 남구, 서구 등 3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면 분양보증이 거절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24일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와 매매가의 최고 105%를 넘지 못하도록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 반핵 시민단체는 최근 한빛 원전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이 우려된다며 한빛 원전의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은 한빛 원전에서 어제 발생한 폐기물 건조시설 화재를 포함해 1년간 6번의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관계 당국에 고발당하기까지 했지만 한수원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이 지만원 씨 등에게서 받은 손해배상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했습니다.